기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의 종합 상황 및 대응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기자님들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시 감염병 대책본부 단장으로 위촉되신 정윤기 울산대 병원장님과 방역 전문가 자문단 단장이신 변태석 울산의사협회 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님의 기자회견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3월 2일 기준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0명입니다. 접촉자 격리 중인 분이 263명, 격리 해제 30명입니다. 유증상자 2,860명 중 검사 후 음성 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분이 2,382명, 검사 중 격리자가 478명입니다. 주말부터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 이어 추가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 여성 건강국장이 설명할 것이며 저는 우리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 상황과 대응,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1단계로 울산대 병원 29병상, 시립노인병원 104병상 등 160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2개소 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80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 수는 울산대 병원에 9병상이 가능하며 어제부터 울산대 병원과 협의하여 추가 병실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은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장비 보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은 소개 및 시설 공사 진행, 의료진 교육 등 실시 후 9일부터 입원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울산대 병원, 시립노인병원 등에 우선 환자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앙대책본부에서 치료 체계를 개정하여 확진자의 80%에 이르는 경증 환자에 대하여는 생활치료센터, 연수원 등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큰 변수가 없는 한 치료 병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감염병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2호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로서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하여 격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중대본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수준의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외부 활동 금지, 개인 물품 사용 등 생활수칙 권고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고 타 시도에서 검체 채취한 유증상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 외부 활동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내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제47조 및 49조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자가격리 명령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명령 2호 시행과 격리자 증가에 대비하여 3개소에 1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가 격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가 격리가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거점 선별진료소 확대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각 구군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등 총 13개입니다.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큰 혼란 없이 대처해 왔습니다만 급작스러운 선별진료소의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드라이브 스루, 즉 자동차를 이용한 거점 선별진료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에 운영 중이며 남구와 북구에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도 유증상자 발생 속도가 빨라질 경우를 대비해 대규모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진료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더라도 폐렴 등의 중증 질환을 보이시는 분은 보건소 등을 통해 별도의 엑스레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우리 시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일 현재 23만 5,500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 등에는 배분하였고 취약계층 등에는 빠른 시일 내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일일 생산량 1,152만 개 중 지난 26일 생산된 것부터 50%인 500만 개 이상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우체국, 농협,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 수량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수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6일과 28일 중대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의 교육생 2,813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27일부터 조사 공무원 118명을 구성하여 1대1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어제까지의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813명 중 무증상 4,521명, 유증상 277명, 미수신 15명이고 유증상자 중 검체를 검사한 사람은 181명으로 양선 6명, 음성 167명, 검사 중인 아직도 대기 중인 사람 8명입니다. 양성 6명은 이미 모두 우리 시 양성자로 판명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조사 즉시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격리 조치와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신천지 울산교회 측에서는 명단 제공 등 우리 시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통화 수신되지 않은 미수신자 15명에 대하여는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 조사를 완료할 것이며 울산경찰청에도 협조 요청하여 함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시 자원봉사 방역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및 일선 근무자 응원 물품 전달 등 장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센터 및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 식당 등지에서 7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드리는 전화 모니터링도 18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울산시 차원의 울산 감염병 대책본부 결성과 단장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및 의료인 전체의 종합적 대책 강구를 위하여 울산시 차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울산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책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 정윤기 병원장님께서 단장으로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정 원장님께서 이를 흔쾌히 수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브리핑이 끝나면 정 원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 대책단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우리시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추경 편성 등 총 20조 원 이상 규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고 정부 추경 편성과 우리 시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과 협의해서 신규 대출 확대, 기존 대출자 상환유예 만기 연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진작을 위하여 6월까지 울산페이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현행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공공재산 임대료 및 산업단지 공단 입주 기업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가를 위주로 민간 영역에서의 착한 임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므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여기 계시는 경제부시장을 통해서 종합적인 민생경제 안정대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생산 등 모든 분야,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서로 도움을 청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와 소규모 모임도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건강한 울산,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빨리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확진자나 검사자, 격리자 입원하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약하며 건강한 성인들은 감기 증상으로 그친다고 합니다. 우리 시와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이와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위생에 신경 쓰시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원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서는 마스크 5억 원어치 20만 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육군 53사단에서는 장병 100명을 방역에 배치하고 화학 제독 차량 2대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울산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코로나19도 어려울수록 하나 되는 울산 시민들의 저력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윤기 단장님께서 대책관의 역할에 대하여 기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울산대학병원장 정윤기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위촉해서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울산시 의사회 회장님과 지역 의료기관들의 적극 협조로 어느 시도 못지않게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중책을 어느 정도 맡게 됐는데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고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언론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이제 우리 어떤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목표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통한 조기 종식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망률을 저감시키는 게 그다음 목표가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코로나19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일반 중증 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의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은 어떤 아직까지는 역학적 고리 내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염의 전파의 이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주변에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밀접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크게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라는 소스가 있고 하나는 대구 경북이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 우한에 이제 집중을 해서 우한을 지속적으로 차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는 신천지라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라면서 이게 대유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맞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많은 역량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대구 경북과의 어떤 연관고리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이제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그리고 환자를 조기에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선별진료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서 어떤 정상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도 그렇고 국내 경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경증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잘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 이하에서 중증 환자가 되겠고, 그 중에서 한 5% 이하가 어떤 인공호흡기라든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제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로 사망률을 낮추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되겠고요. 경증 환자는 어떤 적극적인 격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가 이런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최적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환자를 크게 최중증 환자, 중증 환자, 그리고 중증도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은 최중증 환자는 저희가 인공호흡기라든지 아니면은 에크모라든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들은 울산대학병원에 있는 국가지정음악격리병상 5병상 안에서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반 중증 환자나 중증도 환자에 해당되는 환자는 그와 같이 있는 울산대학병원에 있는 격리병동 내에서
거기에는 24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증 환자는 시립노인병원 104병상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분들이 중증 환자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은 울산대병원으로 와서 그렇게 치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 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지역은 그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아직도 위험 요소는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유행의 징조가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시라든지 의료계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시민 뭐 한 분 한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감염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기자님들이 두 분의 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마스크 같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좀 다시 한번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방호복 마스크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의료진들에게는 이미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때 저기 우리 복지국장 그때 몇 개를 우리 의료진에게 배포했죠. 거기서 나와서 다 보내시죠. 이미 의료진에게는 배포하고, 오늘부터 배포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뭐 선별 진료소 종사자라든지 혹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23만 개를 이렇게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 의료진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예, 저희가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5일분 2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일분을 저희가 배부를 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배부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인력, 버스와 택시 기사 이분들에 대해서 5일분을 배부를 할 예정이고,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오늘 5일분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뭐 시장님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마무리 예.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하게 쓸어냅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장 및 재난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들 앞으로. 이어서 계속 확진자 추가 발생 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국자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 건강국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문화예술 가자님께서 오늘 배석하셨습니다. 아마 신천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신천지 어떤 시설 추가 확보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확진 환자 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아직까지 저희 20명입니다. 20명이고 다 양호한데 15번 환자님께서 지금 상당히 어제는 좀 이중했었는데 지금 의료진의 각별한 지도로 해 가지고 좀 호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일부 말씀드렸지만 울산 학진 19번의 그 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3월 1일 18시에 울산대 음악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남자고 나이는 72세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20번 확진자 부부 관계고 또 전남 영광에 4번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직업은 무고 울산 동구고 검찰은 2월 29일 날 동구 선별진료소에서 자기 자차로 이용해 가지고 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건강은 양호한데 2월 21일 날 몸살, 근육통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29일 날 이분은 자택에 머물렀고 2월 20일 날 전남 강양에 있는 아드님 집을 자차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 가지고 기가를 했고 그리고 동구의 김종수 내과의원을 방문했고 그 동구의 대성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수동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은 또 김종수 내과의원을 방문했고 23, 24일은 자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또 김종수 내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성약국에 가서 약을 또 수동했습니다. 또 이번 26일 날은 남목시장에서 원축산 도소매 센터를 방문했고 또 동구에 박삼민 내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공농약국에서 약을 수동했습니다. 그래서 또 27일 날은 남목시장의 원축산 도소매 센터를 방문했고 28일 자택에 머물렀었습니다. 29일 날 선별 진료소를 방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종수 내과의원, 박삼민 내과의원, 대성약국, 공농약국, 원축산 도소매 센터를 방역 소독 후에 폐쇄를 했고 이분은 외손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울산과학대 학생인데 외손자하고 접촉자 9명 모두 저희를 검체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20번입니다. 이분도 3월 1일 날 18시에 울산대 음악병원 입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별 나이 여성이고 68세입니다. 19번 환자와 부부입니다. 전남 강양 전라남도의 4번 확진자가 이분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순천 의료원에 지금 입원되어 있고 남편하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모두 검체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고 확진일자는 3월 1일입니다. 이분은 앞에 분하고 이틀 하루 지나서 2월 22일 날 몸살 근육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전남 강양에 갔다 왔고 또 김종수 내과의원을 방문했고 26일 일정이 조금 앞에 분하고 다릅니다. 이분은 동구 윤이빈 후과 의원을 방문했고 대성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습니다. 박상민 내과의원은 앞에 분 갔습니다. 공농약국도 앞에 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분이 다녔던 김종수 내과의원, 대성약국, 박상민 내과의원, 공농약국 모두 방역 소독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외손자와 접촉자 모두 9명인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어제 기자분들께서 부산 73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3월 1일 날 부산 음악병동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고 나이는 56세가 되겠습니다. 이분 대구 확진자가 장모입니다. 이분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회사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고 주소는 부산 대구입니다. 부인이 1명 있는데 부인도 부산에 거주합니다. 2월 29일 날 부산 해운대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했고 3월 1일 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부산에 있습니다. 2월 29일 날 부산 해운대 구 보건소에서 우리 남구 보건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분과 관련된 9명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9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회사하고 식당 등 등은 방역 소동해서 폐쇄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8번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환자분 남편하고 딸도 저희들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시설 추가 현황입니다. 기존 20개 고위험군 시설을 확인해서 저희들
방역 소독 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2개 시설을 추가로 확인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방이 5개소, 문화센터가 1개소, 창고시설이 1개소, 숙소가 5개소입니다. 보건방 5개소, 문화센터 1개소, 창고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는 이미 방역 소독해서 폐쇄 조치 완료했고, 숙소 5개소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인적사항 및 검사 여부 등을 파악해서 향후 지속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담 수범 사례입니다. 울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님, 바르게 살기 울산광역시 협의회장님,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지부장님께서 오늘 4시에 시장님실에서 저희들 입문품을 전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역시 담당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인구 정책과장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전수조사 4일차 지난 3월 1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13명 중 4,798명, 99.7%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미수신자는 총 15명입니다. 분류별로 보면 먼저 기통보자 4,013명 중에 사망 1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4,008명, 99.9%가 조사 완료되었고 미수신자는 5명입니다. 기존에 번호 누락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에 보시면은 울산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하에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수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6명을 분류해 보면 군 입대가 1명이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한 2년 동안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자택 거주하고 계신 분이 3분, 그다음에 수년간 교회에 안 나가신 분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화번호가 누락되는 건 확인했지만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조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전화번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교육생입니다. 총 800명 중에 790명, 98.7%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 미수신자는 1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월 29일까지 3일차에 대해서 유증상자가 총 246명으로 보건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6명 중에 유증상자라고 실제 보건소에서 판단하신 분들이 188명입니다. 그분 중에 양성은 6명, 음성 167명, 검사 중인 분 8명, 검사 예정인 분 7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시에서 조사해서 유증상으로 판단해서 보냈지만은 보건소 전문가의 문진을 거쳐서 무증상자로 판단된 분이 총 58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울산시 신천지 지부와 상호 협조하에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에 부정적으로 응대하신 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근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우리 울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분들 또한 보호하기 위한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조사는 코로나19의 잠복 기간을 감안해서 3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는 저희 전화조사에 성실히 응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 시설 공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울산의 신천지 관련 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신천지 홈페이지에 가면 신천지 시설이 기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기완료하였고 소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저희들이 중대본에서 저희들한테 12개소가 별도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6개소는 기폐쇄 조치를 하였고요. 나머지 6개소는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한 개는 창고로서 기폐쇄가 되었고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는 고시텔로서 지금 철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계자하고 지금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폐쇄 이게 일반 가정집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일반 가정집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신천지 그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바깥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종교 시설이라든지 종교 단체에 저희들이 한 2차까지 그 공문을 발송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관계자들 5대 종단 대표자들을 모셔가지고 각종 종교 집회 행사를 좀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 그 종교 단체에서는 대부분이 다 동참을 하고 있지만 일부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그 주말 예배는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자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의 김인철입니다. 지금 그 고위험군 전수조사가 14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14일 동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번을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당초 지침에 의하면은 14일간 능동감시 체제를 유지하는데 능동감시라는 거는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14일 동안 계속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죠. 저희가 중대본 지침이 바뀌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전화를 거는 담당 공무원이나 받는 쪽에서도 약간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1회에서 2회 정도로 자치단체 판단에 맡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전화로만 했지만은 신천지 교인분들이 전화 받는 것을 상당히 좀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현재 그렇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보면 그 3페이지에 그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송한다는데 요 해당 인원하고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지 그를 묻고 싶습니다. 네, 요 자가격리는 검체를 채취한 그 순간부터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이틀 정도. 그게 이제 그 자가격리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 공백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체 의뢰가 된 상황에서 검체 그 결과가 나오는 그 틈 사이에 어디 뭐 예배를 보러 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좀 그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유증상자가 총 그 2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다 그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검체 채취를 하는 그 선별진료소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이 아니고 예. 특히 이제 그 신천지는 일단 자가격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에 기자분께서 그때 남목교회 검체를 하고 그 사이에 그 결과가 나기 전까지 남목교회 간 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그 보건소장님 판단하에 웃음 쉬어두면 일일 하루 내지 길게는 이틀 정도는 자가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공통입니다. 그 처음에 이분들 그 역학조사한 저 나오실 때까지 설명을 저기 그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 동선이 동구 쪽에 조금 돌아다니셨는데 그 전에 저기 남편분 19번은 그 아드님 그 경산 쪽에 친척을 만나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아드님 광양에 집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 집 자차로 다녀오신 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만난 사례가 없어서 이분들은 신천지 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접촉한 예를 지금 아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차 감염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경산이라든지 뭐 다른 데 지역 다녀온 거로 해서 이제 2차 감염일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저 UBC 조인우 기자입니다. 역학조사만 계속 좀 질문 드릴게요. 이 그 울산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 가족을 둔 그런 식으로 저기 감염이 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 보면 지금 이동 동선을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 감염 확진자들의 그 이동 동선에서 나온 확진자들 울산 지역 확진자 중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식당, 마트 아직은 왜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11번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N95 마스크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 환자는 마스크를 안 쓰셨습니다. 근데 환자는 검체가 다 음성이 나왔고요. 2번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만 걸리신 거거든요. 그 어디서 왔는지 저희도 알아보는 중이지만 정확한 소스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저 뒤. KBS 남미경 기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병상 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립 노인병원에 104개의 병상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병원 전체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어떻게 병상을 확보했는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2개소에 2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립노인병원에 지금 병상은 제가 지금 1인실이 몇 개, 뭐 4인실이 몇 개, 이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개가 다 되고 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83명의 그 환자분이 계시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다 그 소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층, 3층, 4층 세 개 층을 저희들 그 전체도 세 개 층에 104개 병상을 그 저희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최대 3월 12일 또 빠르면 3월 9일 아마 그 저희들 그 환자의 그 속도를 봐서는 속도가 빠르면은 4층은 저희 우선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층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격벽을 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격벽도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 노인병원 특성상 노인병원은 주로 1인실을 잘 안 씁니다. 노인병원은 다인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인이 쓸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격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격벽을 만들고 거기에 음압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하는데 그 에어 커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주로 이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뭐 난해한 공사는 아니고요. 네,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그 시민분들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확진 환자들 동선을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17번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자동차 직원의 딸 그분은 아직 계속 조사 중이라는 안내가 뜨고 정확한 동선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확인하신 고위험군 시설 그 6개소를 폐쇄 조치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위치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직까지 그 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이 그 위치를 장소까지는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그 보건방 5개소가 폐쇄가 됐는데 보면은 남구가 3개소, 동구가 하나, 중구가 하나, 그 다음에 문화센터 하나는 남구,
창고는 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폐쇄된 장소가 어떤 주소가 나오면은 아직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저희들이 주소까지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울산신문 전우수입니다. 저 시장님 브리핑 내용 중에 17번 확진환자 동선. 예, 17번 확진 환자의 따님은 지금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접촉자의 그 또 따님이 확진자의 따님이니까 저희 14일 동안 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 17번은 확진이라고 나옵니다. 13번에 따르. 17번. 17번, 13번인데 13번 딸 17번은 확진자 맞고요. 아직 자택만 있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 아직 저기 막 그 단일 이동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아들은 대구에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13번 확진자. 예. 그 아드님도 그냥 대구 거주만 있지 신천지는 아니라고만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네, 저 울산신문 전우수입니다. 저 시장님 유인물 중에서 긴급 행정명령 2호라고 그랬는데 혹시 2호라면 두 번째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이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울산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생활치료시설은 울산은 그 이제 그 급한 게 이제 대구다 보니까 대구에 적용을 이제 시키는 건데 울산은 아직 생활시설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유 병상이 울산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1,6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병실을 못 구하니까 단순 그 경미한 그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시설로 빼고 그 병실을 자가에서 격리 중에 있는 그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병원으로 넣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시설은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번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그 지난달 28일에 그 산하기관과 구군청에 신천지 교인인 공무원은 자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었는데요. 그 자진 신고 않고 확진 나온 공무원에 대한 그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데 그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공무원은 몇 명 정도가 신고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천지 명단 4,813명에 대해서 명단을 인계를 받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은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없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건도 정보를 공개 활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4,813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목적 외에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전화조사 목적 외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리 방식이 저희가 전화조사를 하면서 유증상자로 나타나면은 저희가 보건소까지 넘겨줄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 본래의 취지이고, 그래서 한간에 무슨 관공서에서 공직자나 뭐 일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각 구군이나 시에서도 자율적으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문이 아닌 우편 형식이나 게시판의 게시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신고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이 누군지 어떤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13명 중에 무증상자가
보고서 보니까 마이너스 7명이거든요. 그럼 무정상에서 유정상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예. 유증상이 늘면은 무증상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증상 29고 무증상 7인데 예. 그러니까 기존에 무증상으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유증상으로 다시 전환된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로 저희가 우리 118명의 조사단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 조사를 하고 그날 조사를 해서 정상 유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의사분이 전화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혹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저희 조사반에서 하는 조사는 약간 폭넓게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내려 보내주면은 그게 꼭 보건소에 의사분이 전화할 때도 유증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그렇게 꼭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증상으로 통보했지만은 보건소에서 무증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무증상을 내렸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4,813명에 대해서 또 매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또 그날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서 무증상에서 유증상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 지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뒤에 기타 공무원 사항 있으신 분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이상 공식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